제 물건은 가장 소중한 가발입니다. You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남자 맞춤 가발 전문 샵인 We Can Do It을 운영하고 있는 조상현 대표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촬영 앞두고 물건 있으면 챙겨 오시라 그래가지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저한테 있기 때문이죠. 제 물건은 이것이 저의 가장 소중한 가발입니다. 지금이 더 가발 같아요. 네. 저는 탈모가 너무 빠른 나이에 찾아왔었기 때문에 탈모가 시작된 걸로 보자면 군대 입대한 21살 때부터 제가 탈모가 진행이 됐고, 저는 인생에 별 굴곡 없이 쭉 늘 행복하게 살아오다가 탈모라는 재난을 만나면서 갑자기 바닥을 치게 됩니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희 와이프랑도 연락을 안 하고 제가 막 잠수를 타고, 저는 그때 완전히 바닥을 찍었죠. 사실 저는 이 종이가 더 컸으면 아마 요쯤에 그렸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가발샵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뵙지만 유전적인 탈모, 저처럼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형 탈모가 20대 초에 시작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만나뵙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던 거죠, 저의 탈모 유형 자체가.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사실 탈모가 전혀 없었거든요. 탈모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전혀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젊기도 했고, 저희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 유리창에 그냥 비친 그런 반사된 걸로 그냥 외무새로 잡고 이럴 정도여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냈었고, 자대 배치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 군 생활 곳으로 갔는데 선임들이 넌 좀 머리숱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지? 난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수리도 휑하고 이마도 많이 넓어졌고, 그 5주라는 시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탈모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탈모가 진행됐구나라는 건 그때 처음 인지를 하게 됐죠. 탈모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지냈는데,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 좋은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뭔가 인생의 회의가 들면서 삶의 존재 자체도 막 부정하게 되고 막 이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 이 탈모를 극복하기 위한 뭐 굉장한 다양한 시도를 했었죠. 뭐 약도 먹어보고 뭐 탈모에 좋다는 거 온갖 것도 다 하고 흑채도 뿌리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제 탈모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없었고, 오히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했었는데 그 약 때문에 탈모가 더 악화되고, 그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주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 약 때문에 사실 더 완전히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활이 됐는데, 현재까지 나온 탈모 약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검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약 덕분에 머리도 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지만, 저는 그 약의 부작용이 0.03%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0.03%에 해당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약 효과가 어중간했으면 더 별로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약 효과가 없었고 그 약 부작용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을 하니까 확실히 정리하는 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치료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제일 효과 좋다는 약인데 이것마저도 나를 살릴 수 없다면 그럴 거면 차라리 가발을 쓰자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가발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서 제 평상시의 어떤 패턴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꾸미는 걸 이런 걸 워낙 좋아했어서 제 머리는 제가 직접 잘랐고, 자르니까 되더라고요. 가발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뭐 일체 망설임 없이 그 가발은 당연히 내가 잘라서 쓴다라는 계획을 했었죠. 다행히도 가발의 결과물이 너무 좋았고, 제가 잠수를 계속 타고 있었지만 가발을 쓰고 나서 수면 위로 확 올라왔어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연락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복학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 주변에 그 누구도 머리가 예쁘다는 얘기는 들었지 뭐 머리가 뭐 이렇게 가우뚱가뚱하는 반응도 없는 걸 보고 나는 가발을 쓰고 잘 생활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계기를 삼았죠. 지금 전혀 티가 안 나요. 네. 가발 착용을 하고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상승 곡선을 타서 탈모라는 고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광고가 하고 싶었어요. 광고의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사실 저는 학교를
수도권 사립대를 나왔어요. 취업은 진검승부잖아요. 이제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인성을 보고 뽑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학벌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검승부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작은 칼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광고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수상 이력을 쌓자, 공모전에서.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만큼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고 공모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제가 공모전 수상 실적이 20개 넘게 수상 실적을 쌓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작은 칼이지만 긴 손잡이가 있는 창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취업을 제 기대 이상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회사를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를 나쁘게 대우해 준 것도 아니고 저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셨지만 철없는 소년이었던 거죠. 회사 생활도 제가 공모전을 하던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거기서 생기는 힘든 과정도 되게 즐거운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것도 각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회사가 특별히 힘들거나 나쁜 회사가 아니라 그냥 광고 회사는 그런 곳이었고 처음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인들도 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이 내 적성이 안 맞아. 누구는 그렇게 얘기는 하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직장 생활에 적성이 안 맞는 게 단순히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권태감과 피로감일까?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주도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그런 업무를 너무 하고 싶고 그 결과물에 대한 시작도 나지만 그 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온전히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결국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일체 고민이 없었어요. 당연히 가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발을 쓰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광고회사도 다니고 뭐 이런 준비를 할 때 이 가발에 대한 실력이 제 스스로가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니까 사실 40대, 50대에 정점을 열심히 찍은 다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창업을 빨리 해야겠다고 이제 결심이 되니까 한 20년 끌어온 거죠. 창업을 하고서 약간 떨어지죠. 전 제가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젊고 가발을 이렇게 멋지게 쓰는 사람이 가발 브랜드를 런칭했다? 저는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줄 알았어요. 그냥 조그만 업체 하나 생겨났을 뿐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그렇게 알려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떨어지는 시기에 또 불안감으로 진짜 열심히 했죠. 앞뒤 안 가리고 사실 가발 벗은 모습을 오픈하면서 내가 모델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치욕적인 생각도 들고 가발을 벗은 모습 자체가. 근데 이 모습을 치욕적으로 생각하면 승부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놨죠,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는 남자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됐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이 가발 벗은 모습에 대한 치욕을 어떻게 하면 강한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한 이상 저는 어느 곳이든 내가 가발을 벗고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면 나는 가리지 않겠다. 그곳이 뭐 TV가 됐든 뭐 진짜 뭐 어떤 수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든 전 나는 남자다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가발을 벗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카메라 수십 대가 깔려있는 공중파 채널, 그 다음에 그 모여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돼 있는 현장에서 어떤 때부터 제가 정신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냐면 유재석 씨가 저한테 딱 악수를 청했어요. 그 현장에 제가 벗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잡았는데 정말 그 뜨끈한 온기가 저는 지금도 느껴지고 그럼 제 눈을 딱 맞추고 끄덕 한번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너 대단하다. 저를 리스펙하는 게 느껴지고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저는 그때 그 에너지를 아직도 한 번씩 되새기기도 하고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게 버킷리스트 하나가 유퀴즈 나가는 건데
아직 어떻게 저는 유퀴즈에서 섭외가 아직 안 와가지고 큰절이라도 한번 네 유도님께 네. 아 이런 에너지가 되게 좋구나. 나도 나중에는 뭔가 이런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땐 꼭 이런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전화기가 불이 난 거예요. 막 이제 그 전에는 뭐 그냥 한두 통 오면 다행이고 그런데 진짜 전화기가 불이 나고 통화를 해서 막 계속 전화 받고 이럴 정도로 제가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대박이 난 거죠. 정말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가발이라는 게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탈모라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발이란 결과물만 보고 오신다기보다는 가발을 쓰기 위한 과정상의 치유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이분을 치유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이분과 공감을 하고 같은 탈모인에서 공감을 하고 더 나은 제안을 드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시고 가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직업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 어떤 직업이 비용을 지불하신 분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을까? 일을 하면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준 분이 돈도 주셨는데 감사함도 같이 주는 이런 직업적 만족도가 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따금씩 그 생각을 해요. 머리가 안 빠졌다면, 나한테 탈모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건강한 마음과 탈모 때문에 겪었던 이 나락의 과정이 저는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내면적으로도 탈모라는 게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 너무 고마운 존재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머리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죠, 제가. 근데 어차피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탈모가 너무 고맙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가발을 쓸 때 윗머리를 밀었거든요. 지금 안 밀어도 머리가 없어서 안 밀고 있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 이따금씩 복잡 미묘한 신경들이 느껴져요. 그 머리를 밀면서 난 이제 가발을 쓰는구나, 이 가발이 잘 나와야 될 텐다라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 아, 나 가발 쓰네. 단념, 체념하는 느낌. 그리고 아, 이거 망하면 나 이제 머리 빡빡 밀고 다녀야 되는데 뭐 온갖 그 복잡한 마음이 그때 있었는데 그 시점이 정말 저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머리가 처음 머리를 밀 때 그 느낌마저도 굉장히 되게 생생해요. 제가 그걸 꽂고 있겠죠. 삐삐삐 소리가 나겠죠, 이제 죽기 전에. 그럼 아마 제 두피에서 약간 그 머리 밀 때 느낌이 느껴지면서 눈을 감지 않을까. 네. 차은우 씨 사진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세요. 차은우 씨랑 정혜인 씨. 전 이 두 분이 너무 제가 일을 하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두 분이에요. 상담할 때는 전 굉장히 티예요. 고객님, 이건 차은우입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해요, 저는.